그래서 어찌됐든 4월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가 될 거라면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좀 진입하기 되게 유리한 가격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. 그 비트코인의 이제 그 SEC 이제 게리 겐슬러가 승인 뉴스가 나온 다음에 그 SEC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. 성명문을 이제 게리 겐슬러 얼굴을 받고 성명문을 이제 영어로 이제 올린 거. 그걸 제가 사실 번역해가지고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제 올려놨었는데 저도 처음에 뉴스 봤을 때는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게 뭔가 인정을 받는구나. 이게 15년밖에 안 된 이 짧은 역사가 수백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금이나 국채랑 비교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 미국의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되게 감격스러운 딱 저도 약간 역사의 한 장면에 뭔가 있는 것처럼 되게 좀 뿌듯했는데 사실 업계분들은 다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. 근데 두 가지 좀 생각이 추가로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던 이 기존의 비트코인 만들었을 때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 백서 이름을 뭐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, 피어 투 피어, 뭐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지어놨었어요. 그때는 캐시 시스템이 좀 더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화폐라기보다는 뭔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. 근데 이거 나름대로 저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게 중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탈중화가 된 거라고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탐욕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어떤 혁신보다는 탐욕이 먼저 승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거 나름대로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? 이것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나 이 사이퍼펑크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서 이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화폐 쪽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산 쪽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너무 이렇게 변했다. 네,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애초에 그런 정체성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. 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의 좋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렇구나. 두 번째는 그러면은 네네. ETF 통과된 거를 네네. 가치 저장 수단에 조금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 성명문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제 블로그에 뿌렸는데 마지막 문단에 되게 의미심장한 맞아요.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. 좀 이상하더라고. 그게 우리가 오늘은 비트코인과 관련한 ETP 상품을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.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럼 되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오케이 됐는데 이더리움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가 상장이 될 때 되게 험난하겠구나. 물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뭐 이미 선물 ETF가 승인됐는데 현물 ETF를 반대한다는 게 되게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현물 ETF에 한 발짝 앞서 있지만 이게 좀 험난하겠구나. 어찌됐든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의 속성상 좀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진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ETP는 이제 ETF를 포함한 여러 가지 네, 맞습니다. 상품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ETP는 인정하되 비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았다. 근데 그거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그래도 SEC가 않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? 비트코인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부터는 사실 조금 갈릴 수 있겠다. 물론 이더리움이 제일 유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 말은 약간 비트코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건데 그래도 안 왔다.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 감시 측면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관점인 것 같고요. 그러시군요. 이더리움부터는 살짝 다를 수 있겠구나. 이게 험난하진 않겠구나.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웃긴 게 비트코인 ETF 현물 ETF는 승인했는데 비트코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약간의 좀 면피성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SEC는 비트코인을 인정했으니까 이 상품을 승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 있어서 비트코인 빼고는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좀 강하게 좀 느껴지기도 해서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걔네는 이더리움 ETF 엄청 믿을 것 같던데요. 네, 맞아요. 사실 이번에 현물 ETF 승인도 블랙록이 앞서서 뭔가
되게 지금도 사실 9개 승인된 ETF의 그 유입액 보면은 지금 블랙록이 제일 높고요. 그다음 피델리티예요. 둘이서 거의 한 7-80%를 잡아먹고 나머지 이제 7개 운영사가 가져가는 모양인데 사실 그래서 이더리움이 5월에 과연 이제 현물 ETF 승인이 될 것 같냐라는 것도 지금 시장에 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. 블랙록이 미니까 언젠간 될 것 같은데요.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. 저도. 근데 그게 5월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. 물론 저도 5월 승인되면 바로 이제 빨리 바꿔야 되긴 할 텐데 대세를. 야, 그래도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. 야, 비트코인이 옛날 그 사기, 뭐 쓰레기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올라왔네요. 맞습니다. 저기 진짜. 제이민 다이머나 그 지금도 그러시잖아요. 트럼프도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트럼프도 막 요새 많이 막말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SEC의 승인을 받았다. 그리고 이미 거래가 되고 지금 6거래일 만에 한 40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반응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 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. 네네. 그 유입량 있잖아요. 네네. 그 유입량이 그 뭐 GBTC 매도 물량하고 해서 뭐 처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. 맞습니다. 근데 보실 때 네네. 이제 순유입량이 플러스는 봤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플러스입니다. 어떻게 평가하세요? 지금까지 시점에서?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좀 아쉽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. 이게 6거래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지난주죠. 지지난주 상장돼서 거의 지난주에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9개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금액은 총 40억 정도, 4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GBTC라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. GBTC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발행한 비트코인 이제 투자 상품인데요. 신탁 상품입니다.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. 물론 당연히 이제 기관이 제한이 되어 있고 매도를 할 때도 6개월 락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보수 등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.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현물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비용이 더 나가니까 좀 ETF로의 승인, ETF로의 전환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레이스케일 자체도 되게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. 그게 이제 이번에 승인이 나면서 전환이 됐는데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 중 일부가 매도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옮겨갔다. 요 말인 즉슨 비트코인으로 새롭게 신규 유입된 기관의 자금보다는 GBTC에서 흘러나온 자금들도 꽤 많았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순유입액을 그럼 측정을 해보면 GBTC에서 이탈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금액을 빼보면은 약 한 11억 달러 수준입니다. 이게 6거래일 만에 11억 달러면 그래도 되게 높은 거 아니야?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004년에 그 골드 쉐어 ETF가 승인되고 거래 이제 유입금을 보면은 금 ETF. 금 ETF가 그때 SPTR에서 이제 발행한 그 ETF가 3거래일 만에 한 11억 달러를 유치를 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비트코인은 6거래일 만에 순유입액이 한 11억 달러. 물론 이제 금도 이제 그레이스케일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2004년이면은 물가 상승률이랑 그 경제 상황이 워낙에 차이가 있는데 그때랑 지금 2배의 거래일인데도 금액이 비슷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나? 라는 이제 좀 의문이 좀 있어서 좀 시장의 기대랑 좀 달라서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고요. 거기에 이제 또 격언처럼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일시적인 악재라 보세요? 아니면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?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? 이게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100% 예측을 하고 뭐 말고가 떠나서 사실상 4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누구나 다 아는 호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과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찌됐든 4월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가 될 거라면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좀 진입하기 되게 유리한 가격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. 그 이면에는 당연히 유입액이 점차적으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딱 깠는데 상품이 인기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. 그래서 유입량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만족할 만큼은 아닌데
이런 게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럴 수도 그럴 있습니다. 수도 있어요. 물론 확률이 저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게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아마 그렇게 유지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뭔가 더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빨리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나 이제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.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. 그럼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통과하고요. 네네. 자금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.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들까요? 과거보다? 아마 초기에는 그 가상자산 투기의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근데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다. 기관이 보유한 비트코인 현물의 양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. 이게 이제 파생 상품하고도 사실 연관이 좀 돼 있는데 뭐 급격한 청산이나 포지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덜 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점차 좀 낮아질 건데 아무래도 유입 초기 그리고 반감기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찌됐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계속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변동성은 사실 당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더 성숙되고 유입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어질 것 같다. 낮아질 것 같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후에 통과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해서 보통 한 15% 이상 갔다가 지금 한 15% 고점 대비해서 맞습니다. 그 정도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 정도는 뭐 큰 이슈가 아닐까요?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. 단기적인 그냥 악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앞으로도 막 폭락하면 막 진짜 예전처럼 막 30%, 50%막 70%막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. 절대적으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률이 많이 낮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무래도 작년에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가격들이 좀 버티고 있고 뭐 차트 얘기를 제가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차트나 이제 저항 지지 뭐 이런 거래량들을 비춰봤을 때는 뭐 떨어지더라도 한 40K 정도 유지를 할 것 같고 만약에 더 악재가 있더라도 35K 선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. 35K. 네, 이렇게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오히려 선방을 잘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호재가 좀 2개 정도는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.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게. 그럼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,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은 사실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올랐다 싶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온 금액들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로 많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어떤 그 도미네이트 이런 지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유추가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되게 좋은 신호.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의 이 리턴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거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상승하고가 사실 알트코인과 직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있던 일부 유동성의 알트코인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2가지 호재는 ETF랑 뱅쿤 업그레이드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두 그게 이제 딱 3월 말, 5월 이렇게 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일단은 이더리움 쪽에 뭐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많이 안 올랐기도 했고요. 그쪽에 그러시군요. 좀 많이 빌딩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유동성이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혹시 자금 규모나 이런 것도 좀 아세요? 이게 자금 규모가 뭐 제 딴에서 뭔가 예측하기는 사실 너무 금액이 비현실적이라서 전문가들 좀 의견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.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1,000억 들어올 거다. 1,000억 달러. 1,000억 달러. 네. 그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낮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한 200억 달러 이상은 최소 들어올 거다라고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8,100억 달러 정도 수준일 거예요. 여기서 제 생각에 올해 말에 한 5% 한 400억 달러 정도만 들어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5% 들어온다고 해서 5% 올라가는 게 아니죠? 그게 아니죠. 그게 사실 어느 정도는 되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5%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그렇군요. 아무튼 절대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. 맞습니다. 그렇게 네. 봐야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네네. 막 크립토 윈터라는 용어가 좀 들렸는데 이제는 네네. 좀 사라진 것 같은데 네네. 팀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사계절에서 어디쯤 오신 것 같으세요? 저는 이제 윈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약간은 좀 스프링으로 가는 초입이 아닐까. 오. 이게 사실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도 비슷한 게 어. 지난주까지는 되게 따뜻했는데 갑자기 그러게요. 이번 주에 추워졌잖아요. 비트코인도 좋았다가 갑자기 조정이 왔네. 맞네요. 약간 윈터, 겨울을 좀 벗어나는 초입 단계인 것 같고요. 스프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좀 벗어나긴 했지만 이런 생태계 측면이나 혹은 빌딩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사실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가격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온체인 지표들, 예를 들어 어떤 뭐 솔라나 혹은 아발란체 생태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의 트랜잭션 수가 올라갔다. 그럼 되게 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게임을 많이 하거나 NFT를 모민팅을 많이 했거나 이런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윈터를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? 어찌됐든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으니까 이 가격의 향방에 따라서 완연하게 스프링에 돌입했다. 혹은 아직 윈터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스프링의 초입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스프링의 초입이면 네네.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와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사실상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벤트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위험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음 사이클하고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비해서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 타이밍이 2024년 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, 사실 작년부터.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. 현물 ETF 승인하고 약간은 좀 됐다가 한 2월쯤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빨리 조정이 와가지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어찌됐든 2024년이 되게 분수령인 해고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거시경제도 사실상 보면은 하반기 쪽에 좀 많이 이벤트가 몰려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유럽과 미국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좀 더 힘을 실는 걸로 봐서는 하반기 내년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는 강세장이 또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네. 가을에 파는 건가요? 이게 제가 평소라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반감기 패턴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찌됐든 반감기라는 게 결과적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의 이제 빅호재 이벤트였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보면은 어찌됐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의 유효는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. 1년 6개월? 반감기가 오고 나서 1년 6개월까지는 상승을 했다. 그래요? 네, 꽤 길어요. 꽤 오래 올랐네요. 네.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상승이 많이 됐던 건 6개월 이후였으니까 올해 한 10월 정도쯤에 되게 탄력을 많이 받을 거다.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와 미국 이제 대선까지 좀 우호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반감기 패턴하고 유사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. 물론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라서 그때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못 하고 그다음에 뭐 대선도 갑자기 저기 민주당에서 이겨버리고 조 바이든 쪽에서 이겨버리고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좀 더 다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뭐 1년 6개월이니까 거의 그 다음에 10월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해요. 통계적으로 봤을 때.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들어올지는 사실 판단은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러시군요. 그러면은 더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, 중기적으로, 장기적으로 가격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. 저는 희망사항입니다. 희망사항으로 단기적으로는 48K까지는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48? 네. 뭐 사실 지금 41. 않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. 단기적으로는 48K가 왔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비트코인 살짝 팔고 뭐 이더리움 쪽 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중기적으로는 전고점인 70K는
반감기 이전에 조금 뚫어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빨리 70K까지 올라가요? 오, 이거는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요. 아, 올라간다가 아니라 희망사항이긴 한데 희망사항이다. 물론 이제 대다수가 네. 반감기 이후에 70K를 뚫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뚫을 수 있지 않을까. 이 조정이 제 생각보다 더 빨리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다. 그렇군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뭐 전고점이 반감기 이전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100K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. 여기서 장기는 언제까지예요? 아무래도 크립토의 장기는 한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. 연말까지. 연말까지는 야.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100K를 가면 좋겠다. 이 시나리오대로 진짜 되게 거시경제 변수나 이런 뭐 대선이나 뭐 큰 이슈 없다면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? 물론 이제 하반기에 변동성이 매우 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네.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아까 중기 반감기 전에 만약 70K를 좀 전망해 주셨는데 네네. 뭐 맞고 틀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네네.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잖아요. 그러면 진짜 반감기 전에는 매수를 네. 진짜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를 좀 충분히 해놔야겠네요. 그렇죠. 사실 이번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진입해도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고요.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뭐 더 사시거나 뭐 계속 키핑하시거나는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올해는 진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